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여하시고 최소한 몇 개 종목 들고서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 굉장히 좀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소위 말하는 최근에 시장에 진입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일컫기를 주린이라고 일컫는데, 주린이건 아니면 뭐 주린이 할아버지건 간에 이런 시장,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하락이 좀 더 이어지는, 특히 코스닥에서 이런 시장에서는 모든 뭐 전문가 그리고 많이 안 해보신 주식 초보자 할 것 없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더 많이 밀리면 어떻게 될까 라든지, 내지는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얼마 못 가고 밀려서 손실이 극대화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두려움에서 얼마나 마인드를 잘 다스리고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넘기느냐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향방을 가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선은 저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대부분이 현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플러스였던 종목들마저도 오늘 제 코스닥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고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이벤트가 물론 11월 3일날 있지만 개별 종목별로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어닝 시즌이기도 하고 이제 2주 정도 뒤면 11월 15일이면 실적 발표를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에 맞춰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들 중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낼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오늘 어제죠, 이건희 그 회장님께서 작고하시고 나서 오늘 물론 삼성과 관련된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좀 분출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제가 유심히 봤던 종목들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손실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주식한 사람들은 그러면 거래소 0.72%, 코스닥 3.71% 하락에서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딱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의문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일부 전업 투자자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으로 마감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있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줍줍하고 분봉상으로 장중 저점에 잡으면 반등으로 먹을 수 있는 룸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 출근하신다라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신다라거나 아니면 회사에 출근하셔서 외근을 다니시지 않고 내근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상황에서 계속 유심히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분들은 많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많은 손실을 보시고 현재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라 하더라도 미수거나 혹은 신용 유능자로 사용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가급적 급하게 손절하시거나 매도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론 종목별로 좀 선별을 해서 매도를 하시면서 손실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아주 생뚱맞은 종목들을 막 동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셔가지고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밀려버리는 좀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저는 조금은 그 매도의 시점을 뒤로 늦추시는 게 좋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종목별로 뭐 10% 이상 다 밀렸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벤트가 지나가면 조금 반등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때 그때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 이미 손절해서 가지고 계신 마이너스의 포인트를 줄여서 이미 손절해서 현금화 시키신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급하게 좀 매도하시는 것은 조금은 딜레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여러가지 영향을 미친 부분 중에서 앞서서도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주말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좋을 때는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면서 스코프를 좁혀서 현미경으로 종목을 보듯이 차트를 보고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좀 안 좋거나 조정 국면에 있을 때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먼저 그 다음에 종목별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좁게는 국내 시장 코스닥과 코스피를 살피시는 게 맞고, 그 중에서도 매동,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개인이 사는지를 좀 보시면서 장중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의 선행지표로 현재는 워낙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연동돼서 커넥션이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라든지 S&P라든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고, 장 시작 전에는 나스닥 100 선물지수를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도 수익 봤던 종목들도 손실을 좀 돌아섰고요. 저는 손절을 좀 안 하고 우선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그 방법론적인 것을 떠나서 이미 많이 손실을 좀 보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현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과연 어떤 상태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언제쯤 지나면 좋아질 것인지.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면 일봉입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면 우리가 앞서서 2020년에 엄청난 하락을 느꼈었죠. 이때야말로 정말 소위 말하는 한강 갈 정도로 엄청나게 두려움이 몰려났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손실 봐, 50% 이상 손실 본 종목도 있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에 저는 그렇게 손실 봤던 종목들을 수익으로 결국에는 손절하지 않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던 엄청 강하던 시장은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 박스권에서 2200포인트에서 한 2500포인트 요 사이를 계속 지그재그로 이렇게 돌고 있는 박스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박스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박스권을 벗어나려면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어떤 움직임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긍정적인 재료가 나와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2500포인트를 돌파해서 역사적인 정말 고점, 이 정도죠. 월봉상으로 2018년도 말입니다.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까지거든요. 여기를 돌파할 만한 이슈가 있던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 못하고 밀리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조정이 이어지든지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은 근시일 내에 있는 이벤트만 봤을 때는 우선은 11월 3일날에 미국에 대한 대선이 끝나는 때까지는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현재 미국도 시장 자체가 아주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나스닥 지수는 0.3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0.1% 하락입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0.5% 내지는 1% 아래에서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마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으로 뭐 기사를 보셔도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현재 뭐 미국에서 지금 제가 기사를 이거는 지금 세팅을 안 해놨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뭐 대선 불복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좀 돼야지만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어쨌든 간에 그게 뭔가 이슈가 사라지고 정확히 정당이 정해져야 그에 합당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확진자도 엄청나게 급증을 좀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대응책을 내놓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이 굉장히 코로나가 엄청나게 좀 확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동시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팬데믹의 이슈도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국 대선이 올바르게 끝나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분명히 좀 대응책이 쏟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측면에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사라져야만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움직임으로 가거나 혹은 조정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하락을 하거나 뭔가 결정이 날 것이다. 최소한 이 박스권을 벗어나려면 가타부타 11월 3일 이후가 좀 돼야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큰 이슈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래도 오늘도 코스피는 이제 기관이 사줬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2,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인이 순매도 개인이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관은 코스피 쪽에는 좀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는 뭐 단기적인 상승을 좀 바라고 금투가 계속 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에 좀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개연성이 크니 너무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갑작스럽게 손절해버리는 일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이번 주 11월 3일 전까지는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두 눈 질끈 좀 감으시고 조금은 마인드를 차분하게 가지시면서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켜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800포인트까지는 저는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밀려도 그래도 한 800포인트 정도까지는 버텨줄 것이다. 왜냐면 이 122평선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얼핏 보면 소위 말하는 이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어깨 머리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헤드앤숄더 느낌으로 지금 그림을 차트를 좀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좀 반등 나와주면서 오히려 이게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가져갔던 요 움직임에서 벗어나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122평선에선 튕기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렸고 결국에는 깨졌습니다. 122평선이 오늘 종가가 거의 제일 밑으로 빠져버리면서 마감할 정도로 그냥 주르륵 흘러내 버렸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147 종목만 상승을 하고 1169종목이 하한가 2종목에 포함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다고 보도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차트상으로 라인을 좀 살펴보면 우선은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760포인트 정도까지도 전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항이었던 요 760포인트 정도 라인까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778.02포인트니까 내일 정도까지 한 번 더 밀어버리면 이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도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760포인트 정도를 밀어버리고 더 떨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거의 패닉셀 나올 수 있는 수준인 한 690포인트, 70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760포인트가 지지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시장이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보통 이렇게 빠질 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어떤 주체가 밀어버리고 어떤 주체가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좀 샀었죠.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외인의 순매수가 있긴 합니다만 적어요. 기관은 연일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보통 기관이 팔아도 이 반등의 신호가 나올 때는 그 방어하는 주체가 기관 중에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보통은
뭐 인터넷에서 연기금 방어 치시면 나올 텐데요. 연기금이 보통은 시장이 많이 빠질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어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게 기사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는데 지난 3월에도 연기금이 좀 방어를 했죠. 폭락장에서. 연기금이 그 예전에도 아주 예전에도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상당히 좀 구원투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도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나 밀렸을 때는 금투나 투신이 안 사더라도 연기금은 좀 방어를 해줬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기금이 계속 300억, 300억, 200억 계속 연기금 마저도 팔고 있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월봉상으로 봤을 때 1년 중에 뭐 10월 이후에는 뭐 4분기쯤 되면 시장이 좀 밀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분명.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동성도 풍부하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좀 밀려버리면서 이 연기금이 방어해주는 그 시점이 저는 좀 반등의 신호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울러서 그 연기금의 방어와 더불어 기관이 순매수로 좀 돌아서야만 이 코스닥의 760포인트까지 밀리는 암울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밀렸거든요. 지금 760포인트까지 밀리면 지난번에 저항 라인이었던 거의 이 정도까지도 지금 터치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바람에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신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반대 매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매물들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장이 시작되면서 2시 2가 되면 2시 이후에 다음날에 반대 매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으로 산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2시 이후부터도 더 밀렸던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등이 안 나와버리니까 실망의 매물이 쭉 쏟아지면서 좀 더 가파르게 투매가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찍고 올라가든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 이 76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밀릴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정말 우선은 매수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신용 쓰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용 쓰신 분들이 좀 걱정입니다. 미수하고 신용 쓰신 분들은 내일 한 번 더 밀려버리면 이거는 바로 그냥 다음날 반대 매매이기 때문에 신용 비율 140% 잔고 비율 맞추시는 데에 최대한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자금 있으신 분들은 예수금 넣어가지고 맞추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 중에서 몰빵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반등이 나올 때에 좀 덜 반등 나올 만한 종목들 위주로 신용 사신 종목들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버티시겠지만 지금 760포인트가 지켜지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어떤 그 맥점이 되기 때문에 마냥 들고 있는 것으로만 해결이 될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은 신용 비중을 좀 줄이면서 반대 매매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 리스크를 해지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절대 매수는 아직은 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매수는 기본적으로 요 깊게 빠진 음봉의 캔들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엄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보시면 길게 쭉 빠졌던 애를 갖다가 잡아주면서 아래 꼬리 딱 달면서 이렇게 반등의 신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반등의 신호, 좀 이걸 잘 안 보니까 지워볼까요? 이렇게 반등의 신호가 나오는 요런 식의 어떤 망치형 양봉이든 음봉이든 나와줘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양봉을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유심히 시장 상황만 지켜보시면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좀 들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중에서 코스닥은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해 주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큰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양도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가 이겁니다. 일주일 남은 대주주 양도세 청와대의 답변 시한. 지금 청와대 청원을 국민분들이 하셔가지고 그 답변이 11월, 제가 날짜를 여기서 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사를 올리셨더라고요. 11월 2일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 11월 2일 날 답변을 하게 될 텐데, 아시겠지만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고, 또 양도세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22%에서 25%까지 양도세를 매겨버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또 가족 모두 직계 비존속까지 해서 10억이면 또 모를까 3억으로 낮춘 상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어차피 10억일 때 나오는데 3억이면 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매도가 나오는데 이왕 왕창 오른 상태에서, 시장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기관들도 사실은 연말이다 뭐다 하니까 그냥 오히려 눌러버리고 다시 담아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분명히 이슈가 있다라고 보고, 이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이슈가 없을 것이다,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11월 3일 대선만 가지고, 미국 대선만 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저도 11월 2일 이 답변 시한이 참 기대가 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11월 3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주가 고비다라고 좀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주를 잘 어떻게 좀 버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긍정적인 기사도 또 나왔단 말이죠. 뭐냐면 이게 지금 언론사가 인포스탁 데일리라는 언론사예요. 뭐 이게 예를 들면 중앙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뭐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건 아니지만, 여기서 단독 기사로 박효선 기자님께서 쓰셨는데, 기재부하고 금융위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 현행 유지를 이미 합의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10억에다가 뭐 3억에다가 지금 뭐 5억으로 막 한다는 얘기도 있고 6억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 기사 보니까 이미 10억으로 현행 유지를 사실상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충격에 우려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가 현행 유지 발표를 미루던 당시에 기재부 결정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근데도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위와의 합의 사실을 쏙 뺀 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언급하여 10억에서 3억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이슈는 확실히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라든지 뭐 기재부라든지 기타 금융위원회들라든지 여러 경제부처가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을 우려해서 이 양도세 조절에 대한, 대주주 양도세 조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3억 이상으로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씩 이제 소음은 거치고 팩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좀 생각이 되고, 그게 11월 3일 이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코스닥의 내일 시장에서, 물론 오늘 오후 10시 반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뭐 별개로 우리 국내 시장에 이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가 과연 이런 식의 망치형 양봉이 나오면서, 아래꼬리 단 양봉, 음봉이 나오면서 변곡점을 주면서 이렇게 반등의 시도가 나오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순매수는 금하는 게 맞다. 금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122평선도 뚫고 밀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 760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 막 700포인트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투매에다가 막 페닉셀에다가 반대매매 물량에다가 막 쭉쭉 밀릴 수가 있어요. 왜 반대매매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증시자금 보시면 예탁금이 지금 들쑥날쑥하죠. 그래도 예탁금은 50조 이상 있어요. 그런데 신용융자 보시면 아직도 16조 7천억이 넘습니다. 지금 아직도 엄청납니다. 지금 아직도 신용융자가 역대급이에요. 보통 10조만 되더라도 조심하자, 무겁다 이러는데, 지금 16조니 물론 그에 상응하는 예탁금이 들어와 있어서 뭐
조금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라고 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엄청난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시장에서 안고 있고요. 종목별로 신용융자 비율이 8% 이상 되는 종목들은 심히 조심히 매매를 하시든 보유하시든 해야 될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서 만약에 밀리는 게 나와버리면은 그게 투매를 불러가지고 더 쭉쭉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특히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 주는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 잔고 140% 맞춰주시는 거에 집중해 주시고, 현금으로 가주신 분들은 우선은 코스닥은 이 760포인트를 지지해주는지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좀 공격에 나서는 반등이 나온 후에 매수에 나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지금 거의 이 62평선에서 잔잔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분명히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올 만한 시점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하락이 되건 상승이 됐건 지금 이평선들이 모여가지고 방향성을 좀 정하게 되는 시점이 돼버렸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종목들 별로 이슈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신다면, 그래도 이번 주가 지나고 11월 초가 되면 좀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 그게 일시적인 좀 반등이 나오겠죠. 아주 강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근데 그때쯤 되면 그때 가서 또 종목별로 조금 이제 리스크 해지하면서 갔다가 그때의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보통 이제 매년 1월에서 뭐 3월까지 뭐 이렇게 매년 1분기나 아니면 매년 첫 월이나 둘째 월은 분명히 시장이 세게 좀 가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항상, 물론 뭐 박스권을 돌파 못했죠. 박스피라고 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나름대로는 연초에 이렇게 항상 좋았어요. 연초에 항상 나름대로, 특히 첫 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 있을 때만 빼고는 거의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요. 아주 크게 빠져서 시장이 막 밀려버린 경우는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쨌든 이 연말이 되게 중요하겠다. 잘 버티느냐가, 어떻게 버티냐가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상당히 높은 라인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면 2500포인트 돌파할 수 있는 나중에 그런 움직임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요 위기를 잘 멘탈 관리하시면서 넘기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곧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음 내일도 또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할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는데, 부디 코스닥은 이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슈도 좀 없어지고 11월 3일 대선에 대한 이벤트도 사라진다면 반등할 어떤 그 명분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시장도 분명히 매년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시장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멘탈 관리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공부하시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별로 많이 하락이 심할 텐데 힘내시고, 분명히 또 골이 깊으면 산이 또 높게 세워지는 날도 있으니까요. 힘내시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내일 시장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반등을 기도하면서 오늘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